자, 이임식 증인 바른 대로 한번 나와보세요. 네. (11월 26일) 오늘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서창석 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날짜는 박채윤을 모른다고 기자회견 시에 그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답변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갑자기 서창석 선생이 급히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시를 소개했느냐고 그런 취지 말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서창석 선생 관련 때문에 요새 계속 기사가 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힘든 상황에서 내 이름을 인볼브 시키지 말아달라고, 내 이름을 왜 인볼브 시키느냐, 그런 취지로 말을 했으면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다음 통화에서 내가 언제 그분들을 소개했느냐, 나는 그 성형외과를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런 취지 말을 한 거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이임식 증인은 서창석 증인에게 박채윤을 모른다고 답변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부탁 통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모른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네, 모른다고. 요 대목이 만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지금 거짓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허위 증언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 이임식 증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SBS에서 이 통화 사실을 갖다 지금 녹취하고 있다는 지금 현재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박채윤을 모른다고 답변해달라는 취지로 서창석 증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이름을 인볼브 시키지를 말아달라고 그렇게는 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서창석 증인께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임식 증인이 통화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채윤을 모른다고 답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제가 두 번 전화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끊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박채윤과 김영재 원장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저도 그날 처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이임식 증인. 예. 네, 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오종희 배원장이 오시기로 됐죠? 네. 이따 정인이 추가로 도착을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우리 위원들께서 확실한 신문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예. 길게 안 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장재원 의원님께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러서 이렇게 상호 이야기하는 부분에서요. 서창석 증인과 이임순 증인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나요? 유선으로 전화가 왔나요?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 통화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자가. 자, 서창석 증인, 이임식 증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통화 내역을 이렇게 통신사에 이렇게 요청해서 우리 위원회에게 제출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임식 증인도 제출하겠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통화에 대해서. 자, 그럼 계속해서 박영선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7번 합니까? 김장수 증인께 질문합니다. 11시 23분에 유선 보고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 11시 10분에 위성 영상 시스템이 개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11시 23분에 유선 보고를 하셨냐고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기억을 못하시죠?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네.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보고하셨습니까?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시 4분에 아까 청와대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배 안에 학생들이 갇혀 있다는 거를. 그 아까 동영상으로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11시 23분에 유선 보고 내용이 뭔지 이거를 김장수 증인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지금 제출된 국민들이 자료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11시 23분 보고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시고 이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김장수 증인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구조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날 김장수 증인께서 아침에 대면 보고를 못하는 건 말씀이죠. 네. 뭘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그 뭐 상황이 급박해서 대면 보고를 못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상황 보고 자체가 헷갈렸고요. 많이 그 해경으로부터 들어온 것, 또 이제 중대본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는 그 거 텔레비전 보고 계셨다면서요? 보고 있었죠. 그러면 배가 거의 다 가라앉았는데 11시 30 몇 분인가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대면 보고를 하러 안 간다? 저는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저희는 그때 저는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 취소를 했고요. 저희 당에선 이날 의총이 열렸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다급하는데 안보실장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어진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린 내용하고 또 그 각종 방송, 종편 방송이랄지 그래서 방송에서 나온 내용하고 그 MBN이랄지 아닙니다. YTN 중계는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9시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11시 그래서 04분에 됐습니다. 아무튼 11시 23분에 유선 보고 내용을 기억 못하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석균 증인 미군 헬기가 구조하러 왔는데 이거 돌려보냈죠? 누가 돌려보냈습니까? 그 사항 군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잘 군 관련된 사항이라서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참모총장이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김상만 증인 주사를 손에 쥐어주면서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쳤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 있어요? 누굴 가르친 겁니까? 가리킨 게 아니고 그 주사를 주면서 그 주사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쓴 것을 대통령한테 전달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을 하셨다고요? 그럼 대통령이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간호장교나 주사 놓는 분이 간호장교가 그때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두 분만 계셨습니까? 아니, 다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른 분이 누굽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식으로 의무실을 소개받질 않아서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의문점이 있고요. 다음에 그 서창석 증인께 제가 외래 진료 의사로 위촉할 때 규정 위반한 사실도 인정하시고 이게 다 지금 문제가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다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임순 증인이 부탁했다고 해서 이런 특혜를 서울대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예, 제가 그 기조실장 5년 하면서 주로 한 일이 뭐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아무리 이런 해외 의료기기- 진출 가능성 타당성이라도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를 베풀 정도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임순 그 산부인과 동료 의사가 부탁했다고 해갖고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기춘 실장이 직접 연락하셨다 그랬잖아요. 김기춘 실장이 연락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의심하는 겁니다, 제가. 과연 서창석 증인께서 최순실을 몰랐겠느냐.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계속 그러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영재 증인께서는요, 네.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청와대로 오라고. 이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 아닙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아닌 줄은 어떻게 아십니까?
텔레비에서 나중에 뭐 봤는데 그분은 아니고요. 텔레비전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전화를 할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비밀리에 전화하는 것을 아무 행정관이나 다 전화하라 그럴까요? 오늘 이영선, 윤전추도 안 나오는 이 마당에서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그 데리러 나온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요, 전화한 사람. 전화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들어오라고 전화한 사람. 네, 그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015년 3월 중동 순방에 혼자 이제 비즈니스차 가셨다고 했는데 네. 뒤에 정기택 증인께서 이 2015년 3월 중동 순방의 공식 명단에 김영재 씨가 빠져서 불이익을 당했다 이 말씀이죠? 네, 어떻게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그 순방 명단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순방 직후에 중동센터에 대한 청와대 지시로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호성 비서관과 김영재 비서관이 서로 연락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거는 모르셨나요? 저희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거는 모르셨어요? 네. 이현주 증인은요? 제가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이 조원동 수석한테 전화를 했고 그때 그 이현주가 누구냐 김영재한테 와서 특허를 갈취하려고 했다더라 이런 모함이 바로 나와서 그 뭔가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이 이임순 정인을 이임씨라고 표현한 것은 정정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혜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는 국가안보실이 챙겨야 할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최초 상황 보고를 접수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실의 소임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안보실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해당 비서관에서 비서실에서 정무수석실이 됐건 또는 해양수산비서관실이 됐건 거기서 그 사고의 성격을 따져가지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안보 개념이 포괄적으로 바뀌어서 국내에 있는 재난 처리도 국가안보실에서 그 안보에 입각해서 처리하도록 된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해수부가 있을 적에 그때는 그 포괄적 안보 개념이라는 것이 그때 새로 생겨났습니다. 포괄적 안보 개념이라 하면은 군이 꼭 그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 상대하지 말고 국민들이 아픔을 느끼는 것, 뭐 재난이랄지 또는 그 민생 지원이랄지 네, 그런 것이 그러시면요. 포함되도록 해라. 해상 구조에 있어서 국방장관 출신이시니까 해군의 SSU나 UDT가 워낙 발구대 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업무 관할 따질 일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지금 물에 막 수장되는 상황 아닙니까? 총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그래도 국방장관을 역임하신 분이 이 해군이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SSU, UDT가 있다. 이 정도는 잘 알고 계시죠? 예, SSU, UDT 그 다 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12시에 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종일 전에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해경의 통제 때문에 발이 묶여갖고 그냥 육지에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이혜원 의원님 네.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 기본 지침 재난 안전 기본 거기에 의하면 법입니다. 법에 의하면은 지금 법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물론입니다.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런 게요, 이런 부처 간의 칸박이, 지휘권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어요. 지금 몇백 명이 지금 물에 빠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 따지고 지휘권 따지고 해경이 먼저니 해군이 먼저니 관할급 다툼 할 때입니까? 근데 지금 23명이 도착을 했어요. 12시에 SSU가. 그리고 UDT도 22명이 도착을 했지만 아무도 물에 못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해경이 막아가지고. 그때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우리 UDT가 그리고 SSU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해 페리 때 완전히 세계 해난 조난 구조사에 기적이라는 그런 기록을 낳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묶고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경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예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국방장관이 그냥 출신이 그래도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분이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법이다, 칸막이다 이러시면서? 예, 해경이 어디까지나 해경에도 잠수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 잠수사가 있죠. 잠수사가 있는 건 모릅니까? 그 잠수사들이 못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해경이 들어가. 근데 대통령은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구해라. 그 다음에 모든 선박 심지어 인근에 있는 고기잡이배까지 동원해서 구해라. 예. 해경, 해군 가리지 말고 다 구해라. 대통령이 그러고 계시는데 국가안보실장은 그 법이라서 안 된다. 해경이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해군은 그냥 출동을 했지만 저보다 다 그냥 손 뒤로 뒷짐지고 그냥 다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해군은 그 뒷짐지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해경의 작전을 최대한 지원을 해라. 아니 지원이 가만히 서서 무태에서 구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첫날. 근데 제가 기가 막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실장님께서 대통령에게 빨리 현장에 가셔야 된다. 중대본에 가셔서 빨리 그 현장을 좀 보십시오. 이거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날. 12시, 그러니까 14시 57분에 처음으로 건의한 걸로 돼 있는데 그 건의 한 번 한 거 말고 몇 번 하셨어요? 대통령께 안보실에 중대본에 가시는 게 좋겠다. 예, 그날 14시 57분 말고는 몇 번 하셨어요? 14시 57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 딱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면요. 기가 막힌 게 10시 30분에 뭐라 그러냐면 특공대를 투입해라 이런 얘기에 배가 이미 다 물에 빠졌어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TV를 안 보고 계신다는 게 여기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온 국민이 다 TV 보고 앉아있고 그때 모든 시장통에 어묵 장사하시는 분들도 생업을 제쳐놓고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박영선 의원님 의총을 열었다고 민주당 얘기하시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날 비행기 끊어가지고 행복하게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TV도 안 보신 게 너무나 드러나는 그런 정말 사람 잡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안보실장님은 이거 대통령이 상황을 전혀 모르시구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느끼시면 빨리 현장으로 모시고 가서 현장 상황에 맞는 지시를 내리도록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4시 57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고 그때서야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도 대통령이 뭘 꾸무작거리는지 안 나와요. 2시간이 되도록 안 나오시는데도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안 그런가요? 10시 15분에 그 대통령 유선 전화가 왔을 적에 제가 대통령께 지금 TV YTN에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으니 YTN을 같이 보시면서 상황을 판단하신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뜬금없는 소리 하셨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현장이 왜 중요한지는 저는 우리 실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걸로 압니다. 우리 실장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분 아닌가요? 우리 실장님 일군 사령부 작전차장 하실 때 강릉 장수함 사건이 있었고 52일 동안 현장에 머물려면서 이것을 작전 지휘했다. 이 일화. 우리 실장님 단골 세일즈 포인트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실장님 어디 선전할 때마다 이거 꼭 기사 나오시던데 이렇게 현장의 중요함을 자랑하시고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시는 분이 대통령 일본에다 빨리 작전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중대본에 모셨어야죠. 근데 7시간이 되도록 대통령이 작전 현장에 나타나도록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년 반이나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15시에 가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무슨 2시간 반이나 걸립니까? 사람 생명이 지금 물에 빠져서 천각이 아까운데 무슨 준비가 2시간 반이나 걸립니까? 2시간 반이나 걸리면 빨리 가서 재촉을 하시니 간주에 수도 없이 종종 들어가셨다며요. 관저가 실장님이 절대로 못 들어가본 적이 없는 성역이 아니지 않아요? 그럼 관저에 계시는 거 알고 관저에 쫓아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간전히 안 쫓아가세요? 2시간 반이나 그냥 밖에 기다리셨어요? 이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속사포네 그냥.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 막무가내 손혜원입니다. 세월호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7시간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이유는 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올린 머리를 했던, 주사를 맞았던, 그것이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 중요한 순간에 뭘 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비서실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뭘 했냐는 겁니다. 오후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껴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오전의 행방이 너무 묘연합니다. 그리고 이 오전에 했다는 서면 보고했다, 유선 보고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우리가 다시 보기엔 너무 서글픈 슬픈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전 9시 24분, 그리고 오전 10시 37분, 그리고 오전 11시 4분에 청와대와 함께 했던 그 소리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도에서 연습 전화하는 게 처음 들었습니까? 예, 진짜 지금 현황 파악 중입니다, 지금. 세월호 500명 탔고요. 예, 430 정도 되네요. 충전한 상태는 아닌가요? 아니, 제가 빼가지고 진도에 기울었다고 하니까 상태는 좀 지금 현재 우리 경비정하고요. 우리 옆에 인근에 항해 중이죠. 여기서 상선이 거기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국가안보실 상관장입니다. 개정에 저희 함정하고 헬기가 2배 도착을 했고요. 예, 몇 시로 타왔어요? 예, 9시 35분경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상 필요할 때는 없는 걸로 다 파악이 된 것 같고요. 현지에 도착한 게 지금 123정 지금 생각 도착했습니다. 구조자가 펴고 있나요? 구조가 아직 지금 구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펴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시다 계시겠습니까? 예. 자, 부장님 메시지를 전해드릴 테니까 전해주세요. 예. 다만 한 정도 인명피 발생하지 않도록. 다만 한 정도? 인명피 발생하지 않도록. 자, 일단 저거. 그 다음에 영역선 내에 객실, 엔진 기능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고등학교는 이런 정도로 하라. 왜 자꾸 이걸 틀려? 예, 그래요. 지금 헬기로는 진짜 18장을 구조했습니다. 네. 오차가 너무 커서. 예, 저희도. 그러니까 아까는 190명 건드렸을 때 너무 좋아서. 여기 보시면 그냥 적어. 왜 이렇게 숫자가 틀려? 이런 보고 보시면서 이 전 안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대통령에 보고하기 위한 영상이 어디 있느냐, 인원이 몇 명이냐, 몇 사람이 죽어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할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질의할 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김기춘 전 실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그 해군 참모총장이 내린 그 통영함 투입 명령 누가 막았나? 그리고 미군 훈련 후 기항하는 그 배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았냐 했더니 안보실장님이 막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누가 그런 걸? 김기춘 전 실장님이 그러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녹취 돌려보십시오. 자기 아니고요. 그 책임진 게 안보실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안보실장이 그 구조 전력 들어가는데 왜 막습니까? 모르죠. 누가 막았습니까 그럼? 막은 적 없습니다. 근데 오다가 그냥 말할 때 이 사람들 둘 다 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안 바로는 통영함은 아직 대우조선에서인가 해가지고 아직 군의 임기가 안 된 상태였다고는 제가 알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예. 둘 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을 주도한 건 누굽니까? 대통령 없을 때. 안보실장입니까? 김기춘 실장입니까? 상황 보고가 다 끝나게 되면은 상황 보고가 끝나고 상황 보고가 어떻게 끝납니까? 애들이 물에 잠긴 채로 있는데. 비서실에 상황 전파가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비서실에 사회안전비서관이 있는 정무수석실에서 이거를 컨트롤. 실장님, 예. 끝난 게 아니고요. 물에 갇힌 채로 지금 10몇 번이 보고가 오는데
이걸 누가 결정을 해서 유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마라. 대통령은 안 나오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비서실장입니까? 안보실장입니까? 두 분이 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건 중대본입니다. 중대부는 전체 모인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중대본은 즉각 안행부 장관 주관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편성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그 해경을 포함한 각종 작전 요소를 통합하게 돼 있습니다. 통합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보실장에게 중대본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거는 비서실에서 해야 하는 건데 상황 보고 들어오는 게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예. 그건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또 우리 김장수 정의인의 그런 정원에 대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명백하게 앞으로 밝혀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내가 좀 이따 오늘 조치할게. 예. 예. 알겠습니다. 야, 자, 이러면 회의가 지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신상 발언, 네, 짧게. 그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장께서 임순 증인에 대한 그 질문을 하실 때 제 메모를 보고 하셨거든요. 근데 SBS에서 녹취가 있는 게 아니고요. SBS에서 서울대병원 측에 확인을 했다고 바로 잡습니다. 네. 네. 장재원 의원이 하신 내용 속기록에도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고 우리 정인들께서도 올바르게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서창석 증인 김영재 의사하고 그 부인 박채윤 대표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먼저 박채윤 대표를 먼저 만났습니다. 2015년 4월에 만난 걸로 생각됩니다. 그 얼마 뒤에 그럼 김영재 그때만 두세 달 후에 본 걸로. 두세 달 뒤고요. 누구의 소개로요? 당시 방 교수라고 요 팀을 좀 이끌고 가던 그 선생. 무엇을 이끌고요? 우리 병원에 이 실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이끌고 가던 교수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럼 그 실 관련 의사가 소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임순 정의는 김영재 정인하고 부인 언제부터 하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까? 네. 그러면은 서창석 교수한테 그 리프팅 실 사업 도와주라고 소개도 안 했습니까? 전화한 적 없습니다. 없으시군요. 예. 그러면은 정말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이임순 정인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그 전화가 허겁지겁 와서요. 예. 선생님이 시를 소개시킨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힘들고 지금 기자들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일에 시달리고 있어서 제 이름을 인볼브 시키지 말아달라. 내 이름을 왜 알겠습니다. 거론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서창석 증인, 우리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외래 교수로 위촉했죠. 외래 진료 의사입니다. 네. 그 외래
진료의사 운영 규정에 보면 좀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규정상에 원장이